힘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에서 돌림 힘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걸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돌림 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토크라고 하는 게 그 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토크라고 부르는데, 이 토크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에다가 받침점을 기준으로 R만큼 떨어진 곳에 수직 방향으로 F라는 힘을 줬을 때 물체가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얘를 회전시킬 수 있는 토크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에다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곱으로 돌림힘을 표현한다 라고 해서, 이러한 돌림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물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으면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돌림힘 평형이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거 돌림힘 평형 말고요, 앞서서 뭐도 배웠냐면 힘의 평형도 배웠어요. 자, 힘이라는 거 R자 힘을 얘기하는 건데, 힘이라는 건 물체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이다. 물체를 이동시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10N의 힘이 가해지면 A라는 물체는 힘을 준 방향, R자 힘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돌림힘은 회전시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힘은 이동시키는 능력이고 돌림힘은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인데, 회전도 하지 않는 돌림힘 평형과 이동도 하지 않는 힘의 평형이 둘 다 성립할 때 우리는 이걸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역학적 평형이 성립하는 순간에 물체는 실제로 정지되어 있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띈다 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자, 이렇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가장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려면 조건이죠. 무게중심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좋아. 무게중심은 가능하면 아래쪽에 있어야 돼. 됐어. 그리고 바닥면은 넓을수록 좋아. 그래서 면적은 넓을수록 좋아 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인간이 만든 물체 중에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오뚜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오뚜기는요, 위는 가벼운 물질, 아래는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뚜기 전체의 무게중심점은 아래로 쑥 내려와서 여기다. 근데 이 오뚜기의 바닥면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바닥면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무게중심점이 바닥면 안에 있어서 기울어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려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벽돌이 있다고 쳤을 때 모양이 균질하면 얘는 무게중심점이 항상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 올리면, 얘가 이렇게 기울면 무게중심점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바닥면은 점점 좁아지죠. 바닥면의 넓이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다가 더 기울게 되면 얘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확 하고 기울게 되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려야 되니?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바닥면의 면적은 좁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던 무게중심점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이가 쓰러지는 형태를 띈다. 뭐 이렇게 됐어요. 됐죠? 이런 구조를 띠더라 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이러한 돌림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도구들을 만드는데, 그 도구 중에서 가장 돌림 힘을 많이 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뢰와 도르래죠. 그 중에서 지뢰에 우리가 3요소라고 하는 걸 배웠어. 일반적인 지뢰는요, 받침점의 작용점으로부터, 자,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물체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내가 반대편에 힘을 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작용점, 받침점, 힘점, 그래서 모양이 이러지 않아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 지뢰라고 하는데, 지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걸 일종지뢰라고 한다. 근데 요거 두 개가 바뀌어져 있어서 받침점, 작용점, 힘점 순서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이종지뢰라고 하고요. 요 스탠다드한 구조에서 받침점과 힘점의 순서를 바꾸면 얘를 삼종지뢰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가위라든가 병따개라든가 낚싯대라든가 이런 것들 보여드렸고 어떤 지뢰를 사용하던 상관없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던 상관없이 항상 일의 원리가 성립하죠.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릴 때요. 예를 들어 1kg라고 치면 최소 얘를 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10N이에요. 근데 얘를 바닥으로부터 1m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1m이죠. 그랬을 때 제가 한 일은 10줄인데 만약에 이 물체를 직접 들지 않고 옴직도르래라고 하는 아이를 이용해서 들으면 10N이 아니고 5N만으로 이 물체를 들 수 있어.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니까 힘에 이득이 있어. 근데 얘를 바닥으로부터 1m 뜨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을 잡아당겨야 되는 거리는 2m야. 그래서 거리에 손해를 봐. 근데 항상 힘의 이득을 본 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일에는 이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상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항상 힘의 이득을 본 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없는 일의 원리도 성립한다는 걸 우리는 배웠단 말이죠. 됐죠?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했어. 하지만 이것들이 수능이나 본격적인 문제로 나올 때 그냥 이 자체가 아니고 여기서 살짝 변형이나 확장된 개념,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확장된 개념으로 나오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이것과 관련된 도구와 관련된 자소서를 쓸 때 실제로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왔어. 그 중에서 선생님 미리 얘기하지만 41페이지의 10번 문제는 수능에 나왔다가 정답률이 30%가 안 돼서 열나황당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으니 그거 가지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냥 푸시면 돼요. 자,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중에서 제가 뭐 할까요? 1번에 2, 3번을 할 거고요. 또 2번에 1, 2번 방향. 네, 2번의 방향도 궁금하고요. 또 4번 4번도 궁금하고요. 1번, 2번, 4번, 엔드 5번 또요. 8번 또요. 10번 현우야 정신 차려 또요. 이 정도면 돼요. 이런 거였어요? 어? 이런 거였어요? 어떤 거를? 돌림입? 안돼 11번 12번 11번, 12번은 지금 한 거였어요. 네. 되겠냐? 네. 11번, 12번 이 정도의 내용들. 됐어?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가보죠. 저번에 선생님이 시간이 모자라서요. 이 부분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그림과 같이 물체의 점 A와 A와 D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F라고 하는 두 힘을 준다라고 치자. 자, 힘은 하나는 아래 방향으로 하나는 위쪽 방향으로 주는데 둘 다 F라고 한 건 힘의 크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힘이 작용했을 때 BC는 A, D로부터 거리가 각각 R로 떨어져 있는 상등분 지점이라고 하자. 회전축을 다음에 점으로 할 때 두 힘이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의 합을 구해봐 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A를 기준으로 할 때, B를 기준으로 할 때, C를 기준으로 할 때, D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을 기준으로 해봐 라고 했으니 자, 봐. 우리는 입시하는 거라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데 벌써부터 나가 떨어지면 큰일 나요. 이거 11개월 동안 선생님이랑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가고 싶어하는 과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지점이 있고요. 그 네 가지 지점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크기를 이제 F라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요. 받침점을 A로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를 받침점으로 한다라고 치자. 그래서 받침점으로 했을 때요. 돌림힘은 무조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다가 작용한 힘을 곱해야 되는데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이야. 그래서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들은 돌림힘을 만들질 못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얘는 돌림힘을 못 만드니까 받침점을 A로 놨을 때는 여기에 있는 우린 편의상 이 힘을 F1, 이 힘을 F2라고 하죠. F1이라는 힘은 돌림힘을 못 만들어. 알겠냐? F2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힘을 만들 수 있어. 얘가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해되겠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갖게 되는데 그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R이에요. 3R. 그리고 작용하는 힘이 F라는 힘이라서 이때는 F에다가 3R을 곱한 만큼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현우야, 눈 좀 떠. 졸려면 적어. 빨리 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B를 기준으로 하면, 자, B에다가 받침점을 이렇게 놨다고 하면 이제 F1도 돌림힘을 만들고요. F2도 돌림힘을 만드는데 회전 방향 좀 볼래? 이렇게 눌렀을 때 얘가 회전시키려는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이 방향이 뭐예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두 개가 같은 방향인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해서 물체를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A에서 작용하는 돌림힘과 D에서 작용하는 돌림힘을 합해야 실제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 중에서 A에서 작용하는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작용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FR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두 칸이에요. 2R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FR이라서 얘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드는데 그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3FR만큼이야.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볼게요. 3번은 받침점을 C로 놓고 보자 라고 했어요. 받침점을 C로 놓고 보는데 이걸 다 하고 나서 뭔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세요. C를 받침점으로 놓을 건데 C를 받침점으로 놓으면 F1과 F2가 다 돌림힘을 만들어. 그 중에서 얘도 반시계 똑같네? 그러면 똑같이 A의 돌림힘과 D의 돌림힘을 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받침점의 위치만 달라져 있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똑같지만 떨어져 있는 거리는 다르다. 그것만 기억해서 넣자. 자, 얘는 C를 기준으로 하면 A는 2R 떨어진 곳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는 F라고 하는 힘이 2R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D는 C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FR이야. 그러면 이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얼마 나오니? 3FR이야. 머리 있는 새끼들 뭔가 보이죠? 뭔가 보이죠? 뭔가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네 번째요. D를 받침점으로 한다고요. 자, D를 받침점으로 하면 여기가 받침점이야. 그러면 A일 때와 똑같이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은 돌림힘을 못 만들어. 맞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도요.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얘는 A가 만든 돌림힘만으로 회전한 거야. 근데 A는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면 3R 떨어져 있고 F에 힘을 주니까 얘가 3FR이야. 요렇게 돼. 그러면 결론. 꼬맹아, 어떤 물체가 회전하고 있을 때요. 받침점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놔도 상관이 없어요. 받침점은 어디에 놔도 상관없다. 회전하는 물체에서 돌림힘의 크기는 어딜 받침점으로 놓고 생각해도 값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받침점의 위치는 네 마음대로 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이야. 1번 문제의 결론. 됐죠?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편한 곳에 받침점을 놓으시면 된다. 됐죠? 회전하고 있는 실제 물체는요. 어디를 받침점으로 놓든지 그 받침점을 기준으로 돌림힘의 크기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받침점은 네가 편한 곳에 놔라. 이게 결론이야. 1번.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을 통해서 받침점을 회전하는 물체에 내가 원하는 곳에 그냥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답은 다 똑같구나.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오는 거구나. 됐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각각의 문제마다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을 각각 만들어낸 거예요. 2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원판의 중심에 달린 나사에 스패너를 끼운 후에 원판의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 크기가 F인 힘을 각각 가합니다. 원판의 중심을 회전축으로 할 때 각 힘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를 각각 구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됐죠? 선생님이 시간이 있으면 PDF를 좀 틀어놓으면 좋은데 PPT를 틀어놓으면 되는데 시간이 막 없어가지고 잘 못 틀어요. 자, 그러니 앞으로 선생님 수업 오기 전에 지호야 저거 설치를 해놔. 꺼내서 콘센트 꼽아놓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런 걸 해. 그럼 잠도 안 오고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스패너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놓고요. 얘 이렇게 돌린다고요. 이렇게 힘을 준다고요. F. 그랬을 때 여기로부터 이룬 각도가 얼마냐면 이 각도를 세타로 봐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벽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사를 감아놓으면 나사가 있는 쪽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침점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이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받침점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 돌림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0N에다가 2m를 곱하는 거니까 얘 돌림힘이 20Nm예요.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10N을 이렇게 안 주고요. 이렇게 준다면 요 각도가 60도라면 됐죠? 이쪽 방향으로 10N을 줘요. 그러면 이것도 돌림힘이 20이니? 아니라 그랬죠. 왜? 실제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90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 나오면 얘를 자 분해해서 90도 방향의 요 힘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데 사용된 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때 요 힘은 얼마냐면 10 곱하기 사인 60도예요. 그래서 5루트 3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돌림힘이 10루트 3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됐어? 그러니까 얘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거 분해해봐.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해했을 때 받침점을 기준으로 물체를 회전시킨다. 자, 여기를 받침점으로 놓으면 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90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요 힘이거든요. 요 힘. 요것만 물체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데 사용되고요. 이 힘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힘은 얼마냐면 F 사인 세타예요. 맞아. 이쪽 방향이 F니까요. 이걸 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이 요거예요. 맞아. 그래서 F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얘는 이 방향으로 돌아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갖고요. 그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에서 힘의 크기는 F가 아니고 F 사인 세타고 떨어져 있는 거리는 요만큼이다 라는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거리 R로 준 거 맞으니까 여기다가 R값 곱한 요만큼이 얘의 돌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무조건 중심, 받침점 잡으세요. 거기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와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 그 힘 때문에 애가 돌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번 그림 볼게요. 2번 그림을 보면 똑같이 원에다가 스패너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자, 그래놓고 힘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F라고 하는 힘이고 요 각도가 얘로부터 세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꼬맹아 얘를 받침점으로 오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수직하려면 90도가 되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근데 이 힘을 분해하면 얘하고 얘가 되니까 아, 이 힘이 90도의 힘으로 얘가 이렇게 돌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 크기의 힘이 얼마인지만 보시면 되죠. 얘 얼마입니까? 얘도 F 사인 세타예요. 맞죠? 그래서 얘도 F 사인 세타의 크기가 받침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하니까 얘는 요번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됐죠? 물리는요. 예외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그 지점에서 90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찾아라. 그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번 주까지만 힘들면 돼. 약속한다. 요번 주까지만 힘들면 좀 적응돼요. 조금만 힘내. 자, 그 다음에 3번은 됐어요 라고 했으니까 저 4번 보는데요. 4번 불표.
이거 올림에 나왔다가 아이들이 별거 아니지만 그림이 복잡해서 좀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오답이 좀 나온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집에 있는 자전거 타보세요. 그 자전거에서 페달 밟는 부분이 얘라고요. 그게 돌림힘을 이용한 거라고요. 뭐 종이로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 있어요? 이번에 1번 답이 종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Fr 코사인 종이에서 나오는 방향. 얘는요, 여기에서 스패너 이렇게 있고 힘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어떻게 준 건데요? 이렇게 준 건가? 그래서 종이에서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만 합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이 입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은 체인인데요. 이것도 지뢰라는 거죠. 자, 지뢰 중에서 꼬맹아 어떤 게 있냐면 축바퀴라는 게 있다. 축바퀴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침점이 똑같은 곳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바퀴하고 큰 바퀴가 있어. 작은 바퀴하고 큰 바퀴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 작은 바퀴에 이런 식으로 2kg짜리 물체인 I를 매달았다고 쳐, 스몰 m. 그래놓고 긴 바퀴 쪽에 있는 C를 잡아당겨서 얘를 끌어올리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의 고정도르래처럼요,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 하나의 도르래 물체만 연결해서 잡아당기면 이건 도르래죠. 근데 반지 이름이 작은 애와 긴 애가 같이 있는 걸 우리가 축바퀴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얘는 축바퀴예요. 됐죠? 그랬을 때 얘도 보면 어떤 원리가 있는 거냐면, 얘는요, 여기를 중심으로 도니까 얘가 받침점이에요. 받침점으로부터 물체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R 1m라고 치죠. 자, 그리고 내가 실이 연결되어 있는 여기까지의 거리는 R, 여기를 4m라고 치죠. 그럼 이 자체가 그냥 질이에요. 됐어? 이런 구조야. 그래서 작용점, 받침점, 힘점인데 길이비가 1대4니까 힘의 비 얼마니? 4대1만큼 힘들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4대1이니까 5N에 힘들어요.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축바퀴란 말이야. 됐죠? 이 축바퀴의 구조를 사용한 게 더럽게 많아, 생각보다. 그게 대표적으로 거기에 있는 자전거의 체인이야. 자전거의 체인이 그렇습니다. 자, 이 자전거의 체인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작은 바퀴에 해당되는 게 체인 안쪽에 톱니바퀴, 이게 R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체인 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 바퀴에 해당되는 게 페달입니다. 페달. 여기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누르는 페달 부분이야. 됐죠? 페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큰 바퀴로 보면 돼. 요런 구조야. 이게 우리가 다리로 누르는 페달이야.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축바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 길이는 얼마라고 했냐면 R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느낄 때 그냥 이걸 1, 이걸 4 이런 식으로 느껴봐. 되겠어? 이런 식으로 느끼면서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꼬맹아,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렇게 지뢰가 있는데 여기에 물체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 누를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가겠죠. 맞아? 그리고 머리 있는 척해. 요 길이가 1m고 요 길이가 4m라고 치자. 근데 제가 눌렀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랬을 때 요거 올라간 길이가 1m면 요거 내가 실제로 내려줘야 되는 길이가 얼마일까? 왠 줄 알아요? 얘 달몽이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올라간 길이가 1m면 이게 4m로요. 요거 길이 비율하고요. 얘가 올라가고 내려간 길이가 비율이 똑같습니다. 됐죠? 저 체인을 요 모습으로 하면 받침점을 기준으로 체인까지의 거리가 R0 1m고요. 내가 페달 밟는 곳이 바로 R 4m에 해당되는 요거죠. 그러니까 내가 페달을 만약에 4m 밟아서 내렸다. 그러면 체인은 얼마 움직이는 거예요? 1m.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렇게 된다. 현우야 일어나. 빨리 저쪽 가서. 빨리 서. 눈 제대로 떠. 너네 이거 단과하고는 달라요. 단과는 그냥 4개월 여러분들한테 내용 소개하고 그걸로 끝인데 이건 입시예요.
나 올해 너네 다 보내고 한 달 동안 해외여행 갈 거예요. 너네 100% 이번에 다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요. 다 못 가면은. 넌 못 가면 뒤져 이 새끼야. 만약에 99명 갔는데 한 명 너 못 갔다. 넌 뒤진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학원에다가 나 100% 다 보내면 한 달 동안 찾지 말아라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학원에서 미친년이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래 그랬어요. 너 다 보내봐. 한 달 동안 쉬게 해줄게. 그랬거든요. 저 갈 겁니다. 저 이번에 갈 겁니다. 어디든 한 달 동안 저는 우리나라에 없을 겁니다.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의 다리를 서현아 너 잡았다. 너 고추 딴다 이 새끼야. 저 이번에 갈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가리켜서 못 따라오면 저 일요일날 아침에 9시부터 여기 10시까지 있는 거 알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여기 있어요. 그럼 저하고 13시간 여기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13시간 물리했는데 물리 못 알아들으면 15시간 하면 되죠. 상관없어요. 되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거기에 있는 체인의 구조라서요.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1번입니다. 페달의 거리를 S만큼 회전시켰다. 여기서 페달이 내려온 이 길이가 4m가 아니고 S미터래. 그러면 올라간 이 높이는 얼마야? X 이거잖아요.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길이 비율이 비례하니까 R0 이쪽 길이 대 R 요 길이는 됐죠? 얘가 올라간 길이 우리한테 물어봤으니까 X 대 내려간 길이 S 요거라는 얘기죠. 비례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X로 정리하시면 되니까 X는 S 곱하기 얼마? R분의 R0 되겠어? 요렇게 하라고. 얘 되겠냐? 요거야. 이거 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 그림이 처음에 낯서니까 애들 우와 더럽게 어려운 거 봐. 이렇게 한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페달을 아래 수직한 방향으로 F의 힘으로 밟았어. 자, 페달을 누르는 힘. 이 힘이 F래.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길이비가 1대4면 힘의 비는 4대1로 길이비의 거꾸로야. 맞죠? 네, 이거라고요. 길이비의 역수가 힘의 비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비율은 R0 대 R이 아니고 R 대 체인에 작용하는 힘이 4. 페달에 작용하는 힘이 1이니까 요 길이 거꾸로 쓰면 돼. R 대 R0는 이쪽에 가해지는 힘은 모르니까 됐어. X 대 여기서 내가 누른 힘은 F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체인에 가해지는 힘 X는요. F 곱하기 R0분의 R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 때 힘을 4분의 1로 줄이면 거리는 몇 배 늘어난다? 4배 늘어난다. 그래서 보죠. R분의 R0. R0 대 R. 되겠냐? 그 얘기야. 그래서 곱합값은 항상 같아야 돼. 그 얘기 한 거잖아. 1의 원리. 그거예요. 되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3번. 페달의 F라는 힘으로 S만큼 이동시켰을 때 한일과 체인이 한일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페달을 보시면 페달은 내가 F라는 힘으로 눌러서 S만큼 이동시키는 일을 했어. 그러면 이 체인이 한 일은 얼마냐고요? 체인이 받은 힘이 이거라고요. F에다가 R0분의 R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요. 네, 거리는 이거잖아요. S 곱하기 R분의 R0 그래서 이게 날라간다고요. 그래서 한일의 양은 똑같이 얼마라고? FS 1의 원리가 성립한다. 알겠어? 그거 보여준 거야. 단지 문자로 보여서 되게 어렵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숫자로 보여주면 힘의 크기를 4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거리는 4배 늘어나 두 개 역수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역수로 나타난 거라고요. 역수. 그래서 한일의 양은 똑같아요. 이런 얘기야. 되겠지? 아, 너네 힘 줘라. 너 다른 과목 시간에 절대 안 준다 그러더라. 물리 시간에만 준다고 소문났더라. 뒤진다. 자, 그 다음에 5번 해봐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5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보는 관점이야. 수능에서 보는 관점.
됐죠? 체인 같은 문제는 구조가 복잡해서 애들 이제 틀릴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이론적인 개념에서의 고등학교 개념은 5번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들 그동안 바보 같은 돌림입을 배웠는데 실제로 이렇게 널판지가 있고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물체를 매달아 놓으면 됐죠? 놓고 내가 여기를 누르면 실제로 여기에 2kg짜리 물체 있어. 그러면 20N의 힘을 누를 거 아니니? 그리고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4라고 치자. 그럼 나 이거 들어 올릴 때 얼마의 힘을 주면 돼? 라고 하면 얘 누를 때요. 5N의 힘만 주면 돼요. 왜? 길이비가 1대 4니까 힘의 비는 4대 1이겠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5N의 힘을 주면 이거 돌까? 아니야. 왜? 이 널판지에도 무게가 있는 거야. 실제로는. 널판지의 무게 그동안 우리가 무시했던 것 뿐이죠. 널판지에도 무게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균일하게 생긴 널판지가 1kg짜리라고 치자. 그러면 이 1kg에도 10N이라는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니? 어디에? 무게 중심점에. 그럼 균일한 물체의 무게 중심점 어디니? 정가운데. 그러니 이 널판지가 5m짜리니까 정확하게 가운데는요. 끝에서 2.5m 떨어진 여기에 10N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사실은. 됐어? 이것도 실제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온 게 얘입니다. 5번. 이제부터는 널판지의 무게를 주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거기에 막대랑 구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막대라고 하는 아이의 질량이 라지 m이야. 그러면 얘 무게는 라지 mg만큼의 무게가 아래로 작용하겠죠? 어디에? 정확하게 정가운데 무게 중심점에 라지 mg라고 하는 무게가 작용합니다. 됐죠? 이 막대는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라지 L이라고 했으니까 요 끝에서부터 2분의 1 L인 지점에 요 무게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이 이제 TV를 잘 안 보는 편이지만 선생님이 제일 잘 보는 게 뭐냐면 저런 거. 그 뭐죠? 생활의 달인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뭐 있냐면 되게 이상하게 생긴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뾰족한 목 같은 걸로 잘 세워요.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정확하게 얘 무게 중심점에 그 뾰족한 애를 이렇게 못을 놓으면 얘는 기울어 안 기울어? 안 기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천재적으로 무게 중심점을 잘 잡는 사람이에요. 됐어?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에는 하나의 지점에 무게가 쏠렸다라고 볼 수 있는 무게 중심점이 있다. 거기에다가만 받침점을 딱 놓으면 얘는 회전하지 않는다. 돌림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막대에도 무게 중심점이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에 작용하고 있어. 여기만 잘 받쳐주면 얘는 안 쓰러져. 이런 느낌이야. 됐죠? 네.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구를 매달았는데 이 구는 1.5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구도 무게 중심점에서 그 무게가 작용한다고 봐야 돼. 자, 구는 정확하게 가운데 원점에 1.5 라지 mg의 무게가 작용하겠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요. 이 막대와 구로 되어 있는 얘는요. 이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힘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회전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회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의 무게 중심점을 찾아서 거기에 받침대를 놓으셔야죠. 그럼 회전하지 않아요. 그거 찾으란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이 얘기예요. 그럼 무게 중심점은 반드시 얘는 시계 방향으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끔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게 중심점을 여기서 찾는 세계 병신이라는 얘기죠. 무게 중심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둘 다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회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게 중심점은 얘하고 얘 가운데 어디 요 사이 어디에 있어. 맞아. 네. 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받침점이 여기 있을 때요.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A,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B라고 하자. 라고 하면 이때 이 받침점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은 순간인 지점을 찾으면 돼. 맞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을 라지 mg에다가 떨어져 있는 거리 a를 곱한 값이고 됐죠? 얘는 1.5
mg에다가 떨어져 있는 거리 b를 곱한 값인데 여기까지 끌고 올 필요도 없었죠. 사실은 mg 날아가죠. 얘는 힘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사실은 mg와 1.5mg니까 힘의 비 몇 대면 2대 3이에요. 맞아?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은 얼마? 3대 2인 지점에 받침점이 있다라고 보면 돼. 맞죠? 네. 그러니 여기가 얼마예요? 나머지 2분의 1L을 그래서 2분의 1L을 2분의 1L인 지점을 5개로 나눈 것 중에 정확하게 가운데로부터 3칸 떨어진 지점이 무게 중심점이 있는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3L 더 가서 거기가 무게 중심이야. 어디로부터? 여기로부터 2분의 1L에서 거기서 10분의 3L을 더 간 거. 그래서 2분의 1L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얼마? 10분의 8L 떨어진 곳이 무게 중심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서요. 저 이제 한 번에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릴 수 없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시소가 있어. 한쪽에 이렇게 물체가 누르고 있어. 100N의 힘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1m야. 됐죠?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인 곳에 아마 여기 돌림 힘의 평형을 유지하려면 몇 N의 힘을 줘야 되니? 몇 N의 힘을 주면 안 도니? 얘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니? 1대 2. 그럼 힘은? 2대 1. 그러니까 여기 얼마의 힘을 줘? 50N의 힘을 주면 되겠지? 되겠어? 자, 그러면서 막대기에 무게가 없다고 치자. 저요. 여기에 작용할 지금 그래서 돌림 평형 상태야. 여기에 작용하는 힘 몇 개? 실제로 이 막대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몇 개니? 막대기는 무게가 없다고 치자.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일까? 몇 개? 3개. 입니다. 맞아요, 새끼야. 3개 맞죠? 왜 3개니? 빨리 봐. 서윤호 빨리 얘기해. 동그라미가 누르는 이 힘 F1 또 사람이 누르는 힘 F2 또요. 근데 왜 3개야? 네, 받침점에 작용하는 받침점에서 밀어 올리는 이 힘 F3까지 3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얘는 무시하고 안 쓴 거야. 왜? 얘는 정확하게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돌림힘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떨어진 거리가 0이라서. 알겠어? 그래서 무시했던 것 뿐인데 꼬맹아 이거요. 받침대하고 막대기 사이에 손가락 꼈다고 쳐. 네 손가락 어떻게 되니? 작살나죠? 왜? 바로 이 힘 때문에 됐어. 손가락에 빵꾸가 뚫리는 겁니다. 힘이 작용하는 거 맞아요. 되겠냐?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대기에서 돌림힘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요. 문제를 풀 때요. 2가지를 이용하셔야 돼요. 돌림힘 평형이라고 하는 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역학적 평형, 힘의 평형을 쓰셔야 합니다. 이 2가지 공식을 이용하면 저 안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들을 됐어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돌림의 평형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100N에다가 곱하기 1합값과 50N에다가 곱하기 2합값은 같아. 됐죠? 이거 알아냈죠? 그리고 힘의 평형이야. 얘는요. 회전만 안 할 뿐만 아니라 얘는 됐죠? 이 2 힘만 있으면 아래로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죠. 힘의 평형 상태야. 그러니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2 힘 F1에다가 F2를 더하는 이 힘이요. 받침점에서 밀어 올리는 F3의 힘과 같아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 힘이 100이고 이게 50이니까 받침대에서 위로 밀리는 힘이 얼마? 15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요것도 돼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때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 2가지를 이용해서요. 요 힘, 요 힘, 요 힘, 요거 다 구할 수 있어. 알겠냐? 그래서 돌림힘 나오면 역학적 평형 이 2가지를 다 쓰시면 어떻게 어렵게 나와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5번까지는 해결해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어본 게 이제 8번 문제니까 그쪽으로 슬슬 가는데 8번은 계산하지 말고요.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자, 8번 같은 경우가 어떠냐면 이렇게 벽면에요.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물체가 있는데 실을 어디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만 다른 거죠. 실과 물체의 위치입니다.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에 물체가 이렇게 있고 실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 높이 H로 일정해.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곳에 물체를 이렇게 끝에 매달아 놓고 실을 똑같이 이렇게 놓은 거야. H야. 요거야. 이게 2번이고요. 3번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을 어디에 놓냐면 정확하게 가운데 이렇게 해서 H고요. 물체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된 거야. W. 됐지? 자, 그럼 꼬맹아. 여기서요. 이 막대기가 물체를 매달았는데 왜 회전 안 해? 라고 하면 돌림이 평형이겠죠. 되겠냐? 돌림이 평형이겠죠. 그랬을 때요.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면 이쪽이 작용점, 이쪽이 힘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요. 요 길이를 1로 보시면 되죠? 되겠어? 그러면 작용점 대 힘점의 길이 비율. 작용점 대 힘점의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니? 1대 2야. 길이 비율이. 그럼 힘의 비율은? 2대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돼서 얼마의 힘이 작용하면 되냐면 2분의 1 W의 힘이 작용하면 얘는 회전을 안 해. 이 얘기 한 거잖아.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요. 얘는 작용점도 여기 있고 힘점도 여기 있어요. 맞아? 받침점을 여기로 놓으면 작용점까지의 길이와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점까지의 길이 똑같단 말이죠. 그럼 길이 비가 1대 1이야. 그럼 힘의 비가 1대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위쪽 방향으로 W의 힘이 작용하는 장력만 필요해. 맞아? 그런 얘기야. 아하, 너 뒤질래! 너는 내가 99% 보내면 너 뒤진다. 차라리 1%만 보내면 그거는 후회가 없죠. 그래서 어차피 못 가. 근데 내가 99% 보내고 딱 한 명 못 갔다. 평생 쫓아다닌다. 결혼할 거다 이 새끼야.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여기가 작용점이야. 근데 실이 잡아당기는 여기가 힘점이야. 그것을 보세요. 작용점과 힘점 사이의 길이 비 몇 대 몇이니? 2대 1이야. 맞죠? 그럼 힘의 비는 거꾸로 얼마입니까? 1대 2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EW의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맞냐? 이렇게요. 이렇게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실에서요.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가장 큰 거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제일 큰 건 얘여야 되죠. 됐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길이 비율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걸 나중에 증명을 해주면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의 힘이니까요. 그래서 요 각도 90도이고 됐죠? 요 각도를 사인, 코사인을 길이 비율로 환산해서 실제값을 다 구하셔야 돼요. 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거는 환산하셔야 돼서 조금 복잡한 산수가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자, 10번의 별표. 자, 우리나라 고3 아이들이 이거를 물리 1에 있을 때 마지막 문제로 얘를 풀고 토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얘가 물투로 쫓겨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물투로 쫓겨간 문제야. 연락 황당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스킬 한 번만 보면 그렇게 어려울 이유가 없다. 근데 일반고에서는 이걸 충분히 이해시킬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나라요. 선생님 신랑이 노가다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제 텀을 만드는 사람이죠. 토목.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나 토목하는 사람들은 이 타워 크레인이 꼭 필요하죠. 높은 곳에 물건을 쌓아야 되니까. 됐죠? 이런 것들 타워 크레인이야. 실제로 아파트 같은 거 질 때요.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노후에서 무너지면서 막 공사 됐어요. 현상에서 사고 나고 막 그렇습니다. 타워 크레인이야.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막 10m, 10층짜리 건물 막 이렇게 칠 때 타워 크레인이 점점 눕히면서
무거운 시멘트 들어다가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거 이제 땜빵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타워 크레인이야. 자, 그럼 타워 크레인이요. 여기에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요. 이 물체의 무게가 4M짜리를 든대요. 그러면 이거를 들 때요. 얘가 어느 정도 회전하면 안 되잖아요. 돌림이 평형이 돼야 되니까 이쪽에 그래서 무거운 균형추를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거운 균형추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10M짜리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균형추 때문에요. 얘가 들 수 있는 무게에도 한계가 있지만 얘가 앞이나 뒤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울어지지 않을 때까지 얘가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정해줘. 이런 얘기야. 되겠냐? 자, 그럼 머리 있는 척해. 이거 전체 길이 얼마인지 빨리 재. 전체 길이 얼마냐? 몇 미터? 10 얼마? 네, 이거 전체 길이 16으로 보세요. 16L로 보십시오. 16L로 보십시오. 됐죠? 자, 그랬을 때요. 이 타워 크레인은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아래 방향으로 4mg라고 하는 힘을 받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무게추는요. 무게추가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 아세요? 네, 이런 물체의 무게는 정확하게 무게 중심점에서 아래쪽으로 10mg 작용한다고 해야죠. 맞냐? 네, 얘는요. 오른쪽 끝에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무게 중심점이 있다고 보면 되니? 빨리 봐. 얼마? 오른쪽 끝에서부터 얼마? 2L이요. 2L이요. 왜? 여기까지가 1.5L이고요. 얘 폭이 1L인데 무게 중심점은 정확하게 가운데 있죠. 0.5L. 맞아? 그래서 오른쪽 끝으로부터 2L만큼 떨어진 곳에 얘 무게 중심점이 있어서 거기에 10mg가 작용한다고 보는 게 맞다.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얘처럼 한 점에 잡혀져 있으면 무게가 작용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공간, 넓이가 있을 때 무게 중심점을 잡는 연습 요게 되어 있냐? 이거 첫 번째 봐야 된다. 정확하게 가온다. 알겠어? 그래서 요 끝으로부터 무게 중심점까지 2L 떨어진 곳이에요. 요거 찾아내야 돼. 첫 번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타워 크레인 막대에도 무게가 있는 거 아세요? 질량이 라지 M이라 했으니까 mg만큼 있어요. 자, 어디냐? 이 타워 크레인이 16L이라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8L 떨어진 곳에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8L 떨어져 있는 여기에 mg라고 하는 무게가 작용해요 라고 하는 것도 빨리 봐야죠. 됐죠? 네. 요거요.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체가 누르는 4mg 있고요. 막대가 누르는 mg 있고요. 무게추가 누르는 10mg가 있어. 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만 작용하면 얘는 자유낙하 해야 돼. 근데 그 힘만 작용하지 않죠.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받침대에서 위로 떠받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거 다 더한 만큼. 얼마입니까? 15mg만큼은 여기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꼬맹아, 돌림힘은 받침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받침점이다. 받침대가 아니다. 이건 받침대죠. 여러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받침은 받침점이 합니다. 한 점. 그러니 실제로 받침대에 있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들이 돌아가면서 받침점의 역할을 한다고요. 맞아. 그 중에서요. 이 물체가 최대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범위는 언제까지냐면 받침점들이 옆으로 가서 가장 왼쪽 끝에 있는 A라는 받침점까지 올 때까지는 물체가 가도 돼. 근데 요거보다 더 앞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그때 타워 크레인을 왼쪽으로 쓸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 또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겨올 수 있다? 근데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받침점의 위치도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오냐면 오른쪽 끝에 있는 여기 B점을 받침점으로 할 때까지는 움직여도 돼.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가서 B점보다 바깥쪽으로 나오는 순간 타워 크레인이 못 움직여. 못 견뎌.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쓰러져. 알겠어?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물체가 갈 수 있는 이 폭은요. 받침점이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이 폭 안에서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 최대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건 받침점을 A로 놨을 때까지만. 그래서 최대한 갈 수 있는 범위가 돼. 그러면 받침점을 최대한 여기다 놨다고 치자. 안 어려워. 최대한 여기다 놨다고 치자. 됐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세 힘의 위치를 보시면 얘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 얘도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이 이게 평형을 이루면 돼. 이해해? 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 1번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 2번과 이거 더한 값이 시계 방향의 돌림임 이 3번 값이랑 같으면 돼. 맞냐? 네. 이게 나의 설계야.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 1번 더하기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 2번이 시계 방향의 돌림임 3번 값이랑 같으면 된다. 됐어? 이때까지만 물체는 왼쪽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볼게요. 자, 산수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받침점으로 발견할 때 요까지의 거리 다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의 거리를 얼마로 할까요? 받침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얼마라고 할까요? x는 어디 있는 건데? 맨 왼쪽에 뭐를 x 요 고리를 구하는 거죠? 요거 x죠? 됐어. 자, A로부터 이 끝까지는 12L이래. A로부터 이 끝까지는 12L이래. 거기서부터 x만큼 들어오면 돼. 맞죠? 네. 그래서 얘는요. 4mg라고 하는 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12L-x인 거리야. 더하기 막대기의 무게 중심인 mg라는 힘이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냐? 요건 나와 있지. 얼마? 4L이야. 그죠? 요건 4L이야. 자, 그럼 반대편요. 무게추요. 무게추는 A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이냐? 빨리 봐. 못 구하면 뒤져 이씨. 이게 4L? 맞아요? 4L입니까? 네. 타워 크레인의 넓이가 1L입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1, 2.5, 0.5니까 네 4L이네요. 그래서 얘는 10mg에다가 곱하기 4L이야. 알겠어. 자, 머리 있으시면 계산은 복잡하고 싫으니까 mg는 다 날리시고요. 푸시면 48L-4x 더하기 4L은 자 40L 이렇게 돼요. 됐죠? 52에서 40을 빼면 12네요. 그래서 12L은 4x예요. 그러면 x는 얼마? 3L 이거죠. 됐죠? 그래서 왼쪽으로 최대한 갈 때 내 끝에서부터 3L까지만 갈 수 있어. 그거보다 더 가면 안 돼. 요거야.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올 때 최대 범위는요. 받침대를 여기를 쓸 때예요. 됐죠? 네. 물체가 오른쪽으로 올 때요. 어디까지 올 수 있어? 받침점을 요점까지 쓸 때. 요걸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받침대를 여기로 놓죠. B. 그러면 받침대를 B로 놓는 순간 됐죠? 거리가 1L만큼씩만 움직이시면 돼요. 1L만큼씩만.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 4mg에다가 1L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13L 빼기 X로 바뀌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3L에서 X만큼 들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mg에다가 자 B를 기준으로 무게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5의 1. 그 다음에 10mg에다가 여기를 받침점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는 3L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3L. 그래서 요거 날리시면 돼요. 이렇게. 4, 32, 42L 빼기 4. 확실해? 52 빼기 4x 더하기 5L은 30L. 최선을 다하고 있어. 57 빼기 30이야.
27L이야. 어때? 맞아? 오케이. 4X. 그러면 X는 얼마니? 4분의 27L. 이거죠. 되겠어. 네. 그래서 4분의 27이면 6. 얼마? 6, 4, 7이 28. 네, 6.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요. 3L에서부터 4분의 27L 사이 이거다 라고 하는 거겠죠. 산수 틀렸는데? 근데 이거 아까 그 전체 본 길이 있잖아요. 네. 본 길이가 16이 아니고 18 같아요. 너 뒤질래 진짜. 와 이 새끼들이. 16 아니고 18이면 무게 중심도 9네? 처음부터 다시 해주죠. 와. 안 해. 신예서 너 씨. 빨리 바꿔서 내려가 해. 자, 1분 좀 해. 안 돼. 달랑해. 자, 숫자만 바꿔서 빨리 넣어. 자, 지금부터 1분 준다. 자, 전체 길이 18에. 안 돼요? 어? 무게를 바꾸면 안 돼. 싫어. 빨리 아니, 어차피 해봐야 돼. 빨리 무게 이거 길이 18이래 18. 이거. 무게 중심점까지의 거리도 9야. 좋아. 좋은 문제야. 확실하네. 확실하네.
비슷한 숫자 나와요? 손성비, 넌 만약에 99%를 날 만들었다면 뒤진다. 비슷한 숫자 나와. 해. 됐어요. 여기는 똑같지 않아요? 그쵸? 여기는 똑같죠? 그리고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3L로 바꿔야 돼요. 이거 3L이에요. 이거 12L 맞아요? 12L-X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게 바뀌죠? 요게 얼마입니까? 무려 A로부터.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3이에요. 51에서 40을 빼는 건 엄청 어려운 숫자인데요. 11이네요. 4분의 얼마예요? 11이네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맞아요? 이 숫자 맞아? 이 숫자 맞아요? 4죠. 이 숫자는 맞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산수를 해보죠. 이거 4네요. 이거 맞네요. 또 아닌 거 있기만 해. 그러면 이제 내가 해볼게요. 10, 22에다가 22, 26 4x.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3. 그래서 얘 x의 범위는 4분의 11L에서부터 2분의 13L까지 가능해요. 요 얘기다. 맞아. 요런 느낌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막대기의 무게 중심점 위치 봐야 되고 전체 길이 봐야 되고 점이 아니고 물체가 길이가 있을 때 무게 중심점 위치 어떻게 다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됐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문제가 10번 문제였어요. 이거는 문제를 볼 때 숫자들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수능에서 이 문제 풀 때 됐죠? 정신 놓고 풀면 숫자가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은 지호야 일로 나와. 정지호 일로 나와. 자, 지호는 나름 안정적인 건물이야. 구조야. 그래서 안 쓰러져. 그죠? 자, 여기부터. 자, 지금 저하고 100만 원 방 하는 거야. 얘가 이기면 내가 너네들한테 100만 원 쏜다. 저 남자는 안 되는 거 그런 거. 남자는 안 돼. 네가 남자는 뭐씨 남자인 척. 자, 너 거기 여기. 자, 얘를 기울일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인 구조가 안 쓰러지면 돼. 그래서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버티면 되는 건데요. 다리를 뒤에 딱 붙이고 다리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얘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건 바닥면 안에 무게 중심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물리야. 물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바닥면 안에 무게 중심점이 있으면 안 쓰러져. 이거야. 바닥면 밖으로 무게 중심점이 나오면 무조건 쓰러져야 돼. 이게 물리라고. 됐어. 그럼 너의 무게 중심점은 어디니?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 이 새끼야. 사람의 무게 중심점은 어딜까요? 배꼽이야, 이 새끼야. 거기 아니야, 이 새끼야. 배꼽이야. 배꼽 어딨어? 그렇지. 여기야. 얘가 바닥면은 뭐냐면 이거 다리 왜 안 붙어? 발바닥 사이즈 안. 배꼽이 발바닥 사이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얘가 위쪽 상체를 숙일 거예요. 그래서 배꼽이 발바닥 사이즈 밖으로 나오게 했는데 얘가 안 쓰러진다? 그럼 물리가 얘한테 진 거죠. 내가 100만 원 쏜다고 나한테. 여기 6명 있어요. 내가 100만 원 쏘면 한 명당 얼마인 줄 알죠? 네가 애들 돈 받게 해주면 되는 거야. 100만 원 나는 그 이유 얼마인 줄 알죠? 얘가 이제 오늘 한다. 되겠냐? 자, 그래서 실제로 배꼽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기울는데 안 넘어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울어봐! 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요. 엉덩이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항상 배꼽이 요 안에 들어있게 한다고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라고 물려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뒤로 안 빠지게 하려고 제가 벽에 붙인 거죠.
안 나옵니다. 정정도 나게. 그래서 이제부터 지호가 기울였는데 배꼽이 요 다리 사이즈 밖으로 나왔는데 이거 안 쓰러졌다. 내가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너네 PC방이 얼마인 줄 알지? 거의 20시간. 거의 20시간. 근데 지금 도구를 20시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 뭐?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 아, 있어. 닥쳐 이 새끼야. 네가 해볼래? 벗어주세요. 넌 새끼야. 너는 정의롭지 않잖아. 벗어봐. 너의 배꼽을 보자. 그렇게 진지한 거예요? 그럼요. 100만 원 걸렸는데 나 100만 원만 한 달 월급이거든요. 했지. 자, 배꼽. 뭐야, 배꼽 어디 있어? 그래. 자, 숙이린다. 자, 견뎌. 너는 최대한 견뎌야죠. 배꼽이 발 사이즈 팍. 됐죠. 이거 집에 가서 해서 이 정도는 된지. 견딜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다음 주에 와서 저 보여주세요. 100만 원 쏜다. 통장 입금 바로 한다. 알겠어? 통장 입금 바로 해요. 신발에 접착제가. 뒤져 이씨. 그래서요 그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가 걔가 마치 이렇게 숨겼는데 안 넘어지는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걔가 신발에 장치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저씨 있죠. 뭐예요? 아저씨 이 새끼야. 또 그런 건 사람이랑 안 모르겠어요. 몰라. 아니 진짜 왜요? 삐에로 아저씨 있잖아. 큰 신발 신고 다니는 그건 아저씨.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얼굴이 여기가 얼굴이지. 네? 삐에로 아저씨. 왜? 아니 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두께가 좀 확실하네. 야, 너네가 나보다 잘 그릴 수 있어? 그려봤자 비슷해. 삐에로 아저씨가 안 넘어지는 이유가 가지고 있는 신발이 크기 때문이에요. 안 넘어져요. 그럼 신발이 크게 하는 네네. 신발이를 크게 하면 여러분도 안 쓰러집니다. 그래서 삐에로 아저씨가 배 이렇게 불뚝하게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신발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안 쓰러져. 전 100만 원을 하고 저 정도 이게 신발이 저 개새끼 쳐 자라 이 새끼야 차라리. 자, 이게 안정도가. 그래서 안정도는 최대한 무게중심점만 아래로 가게 해라. 바닥면은 넓게 해라. 그 얘기가 11번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고요. 2번 보시고 3번 가나다 보십시오. 11번에서. 자,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요 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무게중심점이 여기 있어요. 무게중심점이 여기 있는데요. 이게 가예요. 근데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면 무게중심점의 위치가 처음보다 높아집니다. 무게중심점의 위치가 처음보다 높아진다는 얘기는 불안전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얘 무게중심점이 아직은 바닥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쓰러지진 않아. 불안전은 해. 이겁니다. 그래서 더 기울이다가요. 무게중심점인 얘가요. 바닥면 면적의 바깥쪽으로 나오는 순간 얘는 놓으면 쓰러집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무게중심점의 위치 변화를 보면 처음에 여기 있던 아이가요. 얘를 기울이면 어느 정도까지 무게중심점이 높아집니다. 자, 언제까지 높아지냐면 바닥면 끝부분에 왔을 때까지 높아져요. 그랬다가 바닥면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게중심점이 다시 낮아지면서 얘 그쪽 방향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 때까지는 무게중심점은 위로 올라간다? 맞아요. 기억.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가는 지점이 바로 쓰러지는 지점이에요. 무게중심점이 바닥면 밖으로 나와서 그땐 다시 무게중심점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물체는 쓰러진다? 당연합니다. 왜? 바닥면 바깥쪽에 무게중심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11번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설명을 못해서 질문하신 것 같고요. 12번 보시면 구조물을 안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과 디귿이에요. 구조물의 무게중심점 낮추고 바닥면 넓게 하면 된다. 대표적인 게 오뚜기입니다. 니은 보시면 구조물이 평행 상태에서 기울어졌을 때 무게중심점은 낮아져야 된다 라고 하는데 무게중심점은 기울이면 높아집니다. 그죠? 자, 구조물이 평형 상태에서 기울어졌을 때 무게중심점에서 내린 연직선이 구조물의 바닥면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네, 무게중심점에서 내린 연직선이 바닥면 밖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정적 구조예요. 벗어나면 불안정한 거죠. 되겠어?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가죠. 그죠? 자, 42페이지 왔어요. 42, 43입니다. 그래서
42, 43페이지에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라서 저는 안 합니다. 이건 그냥 버리셔도 돼요. 이건 버리셔도 됩니다. 4번은 빼고 가죠. 1, 2, 3번 중에 질문해봐. 2번. 저 2번 해볼게요. 자, 2번 질문하셨는데 2번을 꼬매가 옆에서 보니까 그 모양이죠. 그걸 90도로 틀어서 정면으로 봤다. 이거 무슨 모양일까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했던 축바퀴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작은 바퀴 있고 큰 바퀴 있는 걸 옆에서 본 모양이고요. 이때 작은 바퀴의 반지 이름은 스몰 R로요. 큰 바퀴의 반지 이름은 되죠. 3R로 놓은 거야. 그리고 작은 바퀴의 물체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자, 작은 바퀴에 A라는 물체는 2M이고요. 그리고 작은 바퀴에 M이라는 물체를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보면 여기가 받침점이고 지뢰의 구조야. 길이비가 1대 3이니까 힘의 비가 3대 1이어야 되는데 3대 1이 안 되죠. 이쪽 힘이 더 크죠. 그죠? 3대 1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길이비가 1대 3이니까 힘의 비는 3대 1이어야 균형을 이루는데 얘가 3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힘이 더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내려가고 얘가 끌려 올라가는 구조로 뛰어요. 맞아. 이런 구조를 뛴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기억 회전축을 중심으로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축바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요 라고 했습니다. 얘가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들 거고요. 네, 받침점을 기준으로 이 mg에다가 r을 곱한 만큼의 돌림힘을 만들겠죠. 이 mg의 r이에요. 자, 그 다음에 A는 올라가니 네, 이쪽에 힘이 더 작으니까 A 올라가고요. B 내려가는 구조 띄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 순간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3배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매 순간. 그래서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3배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서 알자임 작용하죠. 그죠? 네. 여기에서는 EMG가 작용하고 여기서는 MG가 작용하는데 힘의 비는 얘가 3분의 2mg면 되거든요. 됐죠? 네. 근데 mg니까 알자임이 얼마 작용해요? 3분의 1 mg 작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땡겨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움직인 거리와 얘가 올라간 거리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됐죠? 얘가 올라간 거리가 1이면 얘가 내려간 거리가 얼마여야 되니? 3이어야 돼요. 3. 그렇죠? 자,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속력은 누가 더 빠르다? B가 더 빨라야 돼요. 이거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A의 속력에 비해서 B의 속도가 3배 빨라야죠. A의 속도가 3배 빠른 게 아니고요. 되겠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렇게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5번부터 8번까지인데 여기에서요. 5번 문제 더럽게 좋아요. 근데 얘는요. 처음에 보면 어려운데 막상 문제 풀면 뭔 줄 알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5번, 6번, 7번 다 좋고요. 8번은 여러분들이 감으로 푸셔도 지금 그 균형에 대한 얘기라서요. 그래서 풀 수 있을 건데 자, 5, 6, 7, 8 중에 제가 뭐 할까요? 5번 해볼까요? 자, 5번은요. 그냥 대단히 물리스러워요. 자,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물방울이 똥, 똥, 똥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그래서 그런 동적인 상황에서 문제 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물리는 심플하고 단순하게 상황을 정리해서 푸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요. 어떠냐면요. 여기에서요. 이 문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와, 이 새끼 머리 좋다 그랬어요. 문제 만든 사람. 자, 요 끝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에 0.2kg니까 2N의 힘으로 돌고 있어. 맨 처음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얘로부터 2m 떨어져 있고 그리고 얘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는 이곳에 얼마? 8N의 수레가 누르고 있어. 이게 처음 상황이야. 맨 처음 상황.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요.
여기 있는 수레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물이 점점 떨어져서 이게 2N이 아니고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그래도 항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 이 얘기예요. 그럼 돌림의 평형. 됐어?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서는 그 왼쪽 그림에 보세요. 1초에 0.4kg씩 떨어지는 바람이다. 됐죠?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총 떨어진 걸 다 합하면 1초 동안 떨어진 게 0.4kg야. 이런 뜻이야. 그럼 꼬맹아,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1초 후를 비교하면 된다. 중간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처음하고 1초 후를 비교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균등분할 되니까. 됐죠? 그러면 처음에는요. 지금 이 상태예요. 처음에는 이 상태로요. 여기가 X여야죠. 돌림의 평형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에서 작용하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인과 이쪽에서 작용하는 시계 방향의 돌림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반시계 방향의 돌림인과 시계 방향의 돌림이 처음에 균형을 이뤘어. 그 중에서요. 처음에는 2N이 중심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이고 시계 방향은 8N이 X만큼 떨어진 곳이래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X는요 2분의 1m인 지점에 있었다. 처음에. 그죠? 처음에 얘가 2분의 1m인 지점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했었구나. 처음에 X의 위치는 2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초 후를 볼게요. 1초 후를 보면 여기가 맨 처음에는 0.2kg였었는데 1초가 지나면 0.4kg 더 떨어져서 0.6kg가 되니까. 됐죠? 누르는 힘이 6N으로 바뀌어. 이런 뜻이야. 그리고요. 옆에 있는 수레를 보면 수레가 가야 되는데 얘 속력이 몇 미터 퍼 초일까? 그래서 1초 후에 얘가 어딘가에 와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거리를 1초 후의 거리를 X라고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6 곱하기 2는 8 곱하기 X. 수레의 무게는 안 바뀌거든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12고요. 8로 나누시면 X 얼마입니까? 4분의 3. 아니죠. 2분의 3이죠. 아니야? 1.5m. 맞아? 그래서 이거 1.5m 떨어진 곳에 있어야 돼요.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0.5m인 지점에서 했는데 1초 만에 1.5m인 지점에 가야 되니까 실제로 1초 동안에는 1m 같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등속도로 움직인다며. 그러면 1초에 1m 가는 빠르기로 움직이면 되겠죠. 납득하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물체가 움직일 때요. 매 순간을 보려고 하면 오히려 복잡하다. 그러니 어떤 순간 처음과 1초 후, 처음과 2초 후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보는 게 맞다. 됐죠? 그래서 저는 처음과 1초 후를 보고요. 그랬을 때 왼쪽에 누르는 힘, 돌림 힘이 커지는 만큼 오른쪽도 돌림 힘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의 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가온아, 놓친 부분 없어. 현호, 놓친 부분 없어. 됐죠? 요렇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0.5m인 지점에 있다가 1.5m인 지점으로 1m 가는데 1초 걸려야 되니까 빠르기가 1m/초에 빠르기로 수레가 움직이면 항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괜찮은 문제였어요. 엄청 괜찮아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질문 안 했는데요. 7번 문제가 바로 아까 우리가 앞서 했던 10번 문제랑 똑같아요. 얘는 받침점이 아니고 받침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 B에로도요. 여기에 있는 받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절대로 돌림의 힘은 받침대로 나오잖아요. 받침대가 돌림의 힘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B에로가 최대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요 거리는요. X 받침점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만 갈 수 있어요. 이걸 넘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B에로가 가장 오른쪽에 왔을 때 요 위치 Y요. 얘는 받침점이 가서 여기 끝까지 올 때까지만 갈 수 있고요. 이걸 넘을 수 없다는 거죠. 맞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때 B로가 움직였을 때 X는 B의 왼쪽 끝에서 B로까지의 거리이고 B로 B를 움직여 묘기를 부릴 때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대 거리 얘 얼마까지 올 수 있니? 최대 거리 Y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받침점이 B일 때의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되겠어. 받침점이 B까지 올 때 B로는 왼쪽 끝에서 얼마까지 올 수 있어? 요거 Y값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B로의 무게는요 2mg고요. 막대기의 무게는 mg고요. 막대기 전체 거리가 5D입니다. 5D. 그러니까 막대기의 무게중심은 2.5D 여기 지점에 mg가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됐죠? 그리고 받침점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거. 이거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있다 이거 보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요 거리가 2.5L입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누르는 힘, B로가 누르는 힘 얼마? 2mg. 막대기가 누르는 힘, mg.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A라고 하는 물체가 누르는 거, A는 정확하게 받침점부터 0.5L만큼 떨어진 곳에 얼마? 3mg를 누르고 있다. 맞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반시계 방향의 돌림인 2개가 만들고 시계 방향 돌림인 하나가 만들어. 균형이면 돼.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B로는요. 네, 2mg라고 하는 게 2.5L에서 Y만큼 오죠. 요거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요. mg라고 하는 아이가 받침점으로부터 0.5L 떨어진 곳인가요?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3mg라고 하는 게 받침점부터 0.5L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mg는 이렇게 나누는 게 상식이겠죠. 5L-2y 플러스 0.5L은 1.5L 이겁니다. 잠깐 있어. 3.54L 4L은 2y Y는 2L. 그래서 얘는 왼쪽 끝으로부터 2L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야. 하겠냐? 저도 산수 틀렸어요? 답이 2.5의 마이너스 y가 아니고 3의 마이너스 이게 끝까지니까 2가 되는데 빨리 얘기 안 하니? 이거 3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래요. 그럼 이거 6. 그러면 이제 기다려봐. 4.55 이거 5. 그러면 이거 2.5. 이런 느낌. 2.5는 있냐? 있다. L이 아니고 D네요. 네, 그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돼. 되죠? 이게 돌림입니다. 그래서 돌림임은요. 그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닌데 이게 나중에 이제 원래 판에는 뭐냐면 유체역학이라는 게 합쳐져 있어요. 물 위에 띄었을 때 기울이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유체 위에다 띄워놓는 뭐 그런 문제까지가 나오면 정말 허립니다. 옛날 물리원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유체역학이 아예 그냥 통으로 없어졌거든요. 그걸 못 넣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유체역학과 돌림힘이 만나는 건 과거 가서 하십시오. 우리는 중학교 때 유체역학은 안 나오니까 그건 과거 가서 하시고요. 됐죠? 요 정도 문제들은 연습해봐라. 됐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요거 틀린 거 다시 한번